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면세 쇼핑 환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부터 잘해보자며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표결 없이 서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청주시와 다수 여당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충북에서도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교원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초등 체험학습에 일반 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충청북도 교육청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안심하고 학사 일정을 진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을 좀 철저히 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이번 회기에서 표결 한 번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수 여당과 청주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청주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지자체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겁니다.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금천구, 경상남도 등이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재난 예방을 잘하자는 이 조례안이 다수 여당에 의해 상임위 표결 없이 보류됐습니다. 재해 예방에 관한 이 조례가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할 만큼 계속 심사 사항입니까? 행정사무조사도 다수의 힘으로 무산시킨 바 있듯이 같은 예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당이 다수인 상임위는 상급기관인 충청북도가 먼저 제정해야 청주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처럼 도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일 때 충청북도 조례가 없는 상황에선 청주시에만 역할과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책임 소재, 모든 관리 주체가 도인데 어떻게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주시의 기초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그게 순리다. 청주시가 동의하면 제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상임위가 여지를 줬지만 청주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노골적인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시 중대재해 TF팀은 해당 조례안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인 것은 알지만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책임 공방으로 뒷전으로 밀린 조례안은 의회 서랍으로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전 화단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명백한 사망이 확인돼서 저희는 가슴 압박이나 이런 거는 하진 않고 경찰에 인계했어요. 숨진 30대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다 지난 6월부터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이었습니다. 업무의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한 적도 있었지만 학부모나 학생과의 직접적인 갈등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충북에도 발생하자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선생님들 심리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상황들이 이런 일들을 좀 반복적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는 충북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교권 보호를 약속한 교육당국은 이번 일이 교권 침해와 연관이 있는지 명백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최근 열흘도 안 되는 사이 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초등학생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관련 민영사상 책임을 충청북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체험학습에 통학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해도 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민영사상 부담 때문에 일부가 여전히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법제처가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자 소위 노랑버스로 불리는 통학 차량을 구하지 못한 많은 학교가 계획된 수학여행을 무더기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게 왜 당연하냐고 되물으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편협한 고정관념 때문일 텐데요. 이런 상황을 주제로 한 이색 전시회가 청주에 마련됐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말인 듯 아닌 듯한 언어가 쏟아지고 10번 배구진 마음에서 공무청 단원 기억하기 얼핏 들리는 단어를 써보지만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일명 제주도 방언 받아쓰기. 작가는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는 제주도 말에 갈피를 못 잡는 학생이 되어 한글은 단일어라고 굳게 믿어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표준어를 벗어나면 펼쳐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기준이 소외시키는 소수 문화를 깨닫게 합니다. 초등학교 받아쓰기보다 어려워요. 제 생각에 제주도 방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줄임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체 언어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말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대다수에겐 물건을 담는 상자지만 노숙인에겐 거처가 되는 종이박스. 모서리를 끈으로 엮고 지붕까지 만든 그들의 집을 작가는 사들입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종이박스는 집이 되기엔 하찮아 보이지만 노숙인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집인 종이박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합니다. 최저가는 못 드려요. 그렇게 36개의 집을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우리 사회 속 집의 본질을 역설합니다. 아무리 작은 재미지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안전보건 등을 하는 어떤 그런 집들이 오히려 본래의 가치와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효하는 동물을 귀엽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의 시각을 회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억압받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숨은 의도가 잘 느껴졌다고 느껴요. 기획 전 이상한 당신의 세계는 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함에 물음표를 던지는 작가 5명의 작품 20여 점을 모았습니다. 뭔가 낯설거나 이상한, 그래서 처음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고정된 규칙, 개념 이런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시는 작가님들을 이제 모시고자 했어요. 청주 우민아트센터에 마련된 전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